이제 내 집 마련도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무주택자인 분들, 돈이 없으신 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그 사실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들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임성배 TV 보동과 댓글 이제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지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혜택을 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 시중에 풀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산의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자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최근에도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상실하는, 또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 분양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돼야지 일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금을 넣고, 그리고 뭐 40%에서 60%가 되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그리고 잔금 대출을 실행해가지고 입주를 하면서 내 집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도금 대출마저도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도 나오게 됐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 분들도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 역시도 그런 분양 물량들을 보면서 정말 생소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런 분양 물량들이었고, 관계자들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봐도 너무나 배짱으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분양 물량을 보면서 누가 과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 수억 원이 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분양 물량들을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228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내 집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상위의 입지, 그리고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부동산, 더 좋은 주식들, 이런 것들을 사 모은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금이 없는 많은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대출도 이용할 수 없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물량들, 그리고 강남에 15억을 넘는 그런 아파트들을 내가 대출 받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뉴스 기사 또는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울의 반지하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의 반지하의 가격이 이제는 1억이 넘는다고 해요. 전세가. 전세나 월세가.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의 전세의 반지하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반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이 풀렸고,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화폐의 가치가 정말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나머지 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저보다 위이신 분들,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지역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초등학교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나머지 수업을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별도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나머지 수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러한 나머지 반 수업들이 없어지고 사교육이 열풍을 불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돈이 있는 학생들은 더 좋은 수업을 받고, 그리고 1대1 과외를 받으면서
하면서 점점 공부를 잘하면서 더 좋은 핵심적인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게 됐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교육 시장도 굉장히 이질감이 많이 있고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죠. 이제 내 집 마련도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무주택자인 분들, 돈이 없으신 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그 사실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들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저 역시도 이제는 점점 그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이제 실행해가지고 내가 핵심적인 물량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청약 가점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아파트에 내가 이제 당첨될 수 있겠구나,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을 정말 핵심적인 위치에 내가 당첨돼서 나도 이제 중산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계급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 중도금 대출의 규제를 강하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아예 중도금 대출 실행을 안 되게끔 하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는 이런 사회적인 그 계층의 갈등 또는 이런 사다리가 아예 단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가 정말 싫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채널을 보면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1주택자로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어려운 그런 선택의 시간들 속에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내 집 마련해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지금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역시도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고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하는 시점이 왔는데 보니까 주택가격은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 있고, 또 중도금 대출이나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니까 이런 분들이 더욱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의 댓글들이 지금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1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1주택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중도금 대출 실행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이런 내 집 마련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내가 주택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규제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늘어나실 거라는 게 제가 이제 예상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점점점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할 거예요. 어떤 경로가 됐던 간에, 어떠한 부동산 상품이 됐던 간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자와 선택하지 못하는 자, 포기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반에서 공부를 하던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이 사다리를 통해서 나머지 반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나머지 반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내 집 마련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세를 살면서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더욱더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살면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들이 이루어질 거고, 아예 나중에는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라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부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부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집을 갖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내 집 마련을 갖기가 늘 어려웠어요. 최근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제 동생도, 친동생도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금액들을 모으면서 저축을 하면서 그러한 계약금을 만들기가 어려웠고 늘 이렇게 오른 집값을 보면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포기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이제는 중도금대출도 실행이 점점 축소가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낙관하지 않고 비관하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내 집 마련 이제는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은 이런 기회를 아예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아예 잃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조차를 아예 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면 그 삶이 뭐 나쁘냐 좋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행복한 집이라고 하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꿈과 희망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는 삶의 안정이 될 수 있는 내 집을 아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 채널을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는 꿈과 희망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덜어 생기고 누군가는 정말 어려워서 이제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이제는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점점 심해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도 아예 실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양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냥 전세 살지 월세 살지 이제는 뭐 돈 모아서 내가 아파트 계약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 좋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비싼 커피 먹고 비싼 옷 입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 집의 꿈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회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 힘든 시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물량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비관하기보다는 내가 중도금 대출을 많이 안 되면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소비 지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소득 구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는 똑같은 현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대출이 많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의 상품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러한 규제책들이 완화로 이제 변동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해야지 하면은 그 타이밍은 늘 늦다는 거예요. 왜? 먼저 기다리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들을 먼저 규제가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분양 물량들이 많아지거나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이미 선점해가지고 그런 물량들을 가져가는 투자자들 그리고 거주를 하려고 하는 무주택자 분들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정부 정책들을 활용하거나 그런 기회들을 내 집 마련을 하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예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포기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적정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지나서 시기가 일부 지나간 다음에 그 타이밍을 알게 되거나 보게 됐는데 그때 봤을 때는 이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무주택자 분들 중에 그런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내 집 마련의 기회들로 그런 분양 물량들 또는 아파트 물량들을 소유권화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기회를 늘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늘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늘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늘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하고 사가지고 보유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보유한 주택들을 가지고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이 오르는 주택 가격을 보면서 자기의 자산들을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채의 주택을 갖게 되면 두 채의 주택을 가지려고 하고 두 채가 세 채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자산의 부를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계속 오른 집값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 집 마련 못하겠다. 그리고 대출의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나는 그냥 월세 살래 편하게 그냥 내가 그냥 버는 돈으로 월세 지출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살래 하면서 부동산을 관심 갖지 않고 재테크에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득 구간들이 계속 높아지면 몰라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50대, 60대가 되면은 소득 구간, 일반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 돈을 버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추후에는 굉장히 50대, 60대가 되면서 부동산에 빨리 관심을 갖지 못한 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50대, 60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물론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진작에 좀 빨리 내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좀 해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상은 어렵습니다.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서 무한정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동산의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재테크를 내가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지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1주택자가 되신 분들, 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됐거나 구축의 아파트를 사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내가 산 가격보다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3억이 됐던 5억이 됐던 안전마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이 안전마진을 통해 가지고 이 금액을 통해 가지고 내가 추후에 다른 제2의 주택수를 늘릴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콘돔 점프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안전마진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 안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무주택자 분들은 그 안전마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주택을 살려고 하면은 더욱더 많은 주택 가격을 형성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택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전마진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에 따라서 그 전략들을 잘 마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들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